자, 봅시다. 이게 이제 미스고가 2023년에 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매년 내요, 매년. 2024, 2023, 뭐 매년, 2025 매년 내요, 매년. 뭐 배점 큰 거 낸다 그랬잖아요. 배점 큰 거, 배점 큰 거. 무슨 말 내겠죠? 그래서 내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뭐 수업 교재 있어요. 수업 교재 어디 있냐? 내가 나눠드린 책에 뭐 8페이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윤지야, 뷰겸이 만나면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요. 뷰겸이 잘 있어요?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학교에서는 봤어요? 아, 그래요? 뷰겸이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점 크게 낸다고 하는 게 그냥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그래서 이제 요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새끼 문제가 거기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뭐 새끼 문제가 4번까지 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자, 우선 파동함수. 파동함수 영어로 웨이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파동함수는 바로 오비탈. 다른 색으로 써볼까?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비탈 이제 사실은 뭐 아주 차근차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S, P, D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SPD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오비탈의 수식. 오비탈은 하나의 수식이고 하나의 함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웨이브 펑션 우리말 번역은 뭘까요? 바로 파동 함수.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프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프사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파동 함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게 바로 우선 알아두실 게 요겁니다. 바로 파이 NLML 다음 R 세타 파이 짜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관련 이론도 싹 다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왜냐하면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이거와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서 한꺼번에 다 설명할 테니까 내용이 좀 많을 거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파동함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안 배웠어도 엄마 눈 여겨 몇 번 눈이 익은 표현들이 있죠. 바로 여기에 NLML 보시죠. NLML. 자, 이 NLML. 자,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얘네들 각각의 각각 얘네들의 파동함수들의 양자수가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NLML. 자, 얘네들 우리가 양자수라고 하는데 혹시 뭐 이 정도는 알겠죠? n은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 어떻게 숫자가 정의되죠? 주양자수는 어떻게 규정되죠? 1, 2, 3, 4, 5 자연수죠. 그냥 1, 2, 3, 4, 5 자연수. 한번 써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선 첫 번째 1 양자수. 자, 양자수 표현에서 이제 뭐냐면 바로 n 얘가 이제 우선 첫 번째 주양자수 n은 1, 2, 3,
그래서 계속 확장되는 그 뭐냐면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L. L 이름은 뭐야? L. L 이름은 각 운동량 양자수예요. 각 운동량 양자수. 일제식 표현으로 부양자수라고 하거든요. 일제식 표현으로. 근데 이제 미제식 표현으로는 각 운동량 양자수예요. 그래서 내가 친밀하다. 그러면 각 운동량 양자수. 뭐 친일파다. 그러면 이제 부양자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차 세계대전 때 난징 대학살에서 20만 명 죽이고 뭐 우리나라 침략해서 막 사람들 때려 죽이고 막 마루타 실험해가지고 사람들 100만 명 생체 실험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발적 매춘부고 강제징용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부양자수 알겠죠? 라고 한다면 부양자수 알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뭐 팔레스타인도 때리고 이스라엘 뭐 이렇게 이란도 공격하고 막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하고 내 맘대로 다 하고 막 다 때릴 거야 다 미사일 쏠 거야라고 생각하면 가군동량 양자수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정치적인 게 있을 거 아니야,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치적인 성향으로 골라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제 표현은 가군동량 양자수, 일제 표현은 부양자수, 알겠죠? 좋아. 저 윤주는 친일 친미 어디? 아 그런가요? 자, 어쨌건 그래서 쓸 때 L. 자, 가군동량 양자수는 양자수 조건이 어떻게 돼요? 바로 0, 1, 2 해서 n 빼기 2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뭐에 종속되어 있다? 주양자수에 종속되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자기양자수 ML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얘 조건은 자기양자수 조건은 얘는 마이너스 L 더하기 1 해서 L 빼기 1에 L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기양자수는 누구에 종속되어 있다? 이 자기양자수는 누구에 종속되어 있다? 가군동량 양자수에 종속되어 있다. 아시겠죠? 요거 이제 기초적으로 안다고 치고 그럼 결국 여기 있는 파동함수가 양자수들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양자수로 파동함수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R시타 파이라고 있는데 이 R시타 파이가 파동함수의 변수들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변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고민하 교사는 이 변수의 의미가 뭔지까지 물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R시타 파이 이게 뭐냐? 얘네들은 파동함수의 변수들인데 그 변수들이 R시타 파이로 표현되고 있죠. 이 R시타 파이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폴라 콜디네이트 역시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그래,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극좌표계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가 x축, y축, z축입니다. 자, xy, z축을 우리가 무슨 좌표계라고 하죠? xy, z축은? 그냥 xy, z축은 그냥 직교좌표계라고 하잖아요. 그 직교좌표계 위에 극좌표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원점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핵, 알겠죠? 원점에 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누가 있냐면 바로 짜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 보이시죠? 그럼 이 전자와 관련된 얘들의 좌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x좌표, y좌표, z좌표. 알겠죠? 그래서 이 전자의 위치를 이렇게 x좌표 얼마, y좌표 얼마, z좌표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럴 때 저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좌표의
원점에서부터 짜잔 거리, 그걸 r이라고 합니다. 요 거리를 r이라고 해요. r. 칠판 정말 칠판 별로다. 요거 r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알아두실 게 a, 원점에서 거리가 r. 자, 그러면 이 거리 r은 3차원에 있는 모든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면 되냐면 그냥 양수면 돼요. 그렇죠? 양수. 뭐 혹은 뭐 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거리가 0이다. 그럼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거리가 여기다. 그럼 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뭐 사실은 핵의 전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핵의 전자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핵과 전자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난리 나는 거야겠죠? 그래서 이제 핵의 전자가 있는 건 곤란하고, 어쨌거나 위치를 표현할 때 저 거리는 양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B.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의미 꼭 기억해야 돼요. 지축에서의 위도가 있습니다. 지축으로부터의 위도. 지축으로부터의 위도. 그걸 뭐라고 잡냐면은 세타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축이 있죠, 지축. 이 지축에서 요 떨어진 이 각도, 요 각도, 요거를 세타라고 합니다. 알겠죠? 지축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3차원에 있는 모든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타는 몇 도부터 몇 도일까요? 그렇지. 얘는 어디부터 어디냐면 0에서 파이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타가 0이다.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타가 0이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남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북극부터 남극까지의 모든 위치를 저 위도 세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로 정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X축으로부터의, 자, 위도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위도 아니면 뭐야? X축에서의 위도 아니면 뭐야? 경도. 그거를 파이라고 정하는데 그게 어디냐? 자, 여기 좌표가 x, y, g죠. 그럼 얘를 xy 평면에 이런 식으로 정사형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x, y, 0이 되겠죠. 됐죠? x, y, 0이 되겠죠? 그럼 이때 원점에서 x, y, 0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바로 X축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무슨 말 되겠죠? X축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요 각도, 요 경도를 파이. 알겠죠? 파이. 그래서 X축으로부터의 경도 파이로 위치를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파이는 몇 도부터 몇 도면 되겠어요? 이 파이는 몇 도부터 몇 도면 모든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0에서 2파이까지겠죠. 여기서 2파이.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점인데 여기 이제 어떤 한 위치가 있어. 이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선 내 원점으로부터 거리, 요거를 하나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북극을 바라봤을 때 북극에서부터의 각도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X축을 규정을 했을 때 X축으로부터의 각도를 결정하면 이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파동함수는 편의상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저렇게 극좌표계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를 하나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극좌표계와 직교 좌표계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Z축은 이거인 거 알겠어요? Z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알겠어요? R 코사인 스타. 자, 뭐냐면은 R이 어디에요? 여기.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 하면 지축이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X하고 Y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R 사인 세타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코사인 여기다가는 사인 파이를 곱해 주시면 X축 Y축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R 코사인 세타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R 사인 세타거든. 요 거리가 R 사인 세타니까 그거에 대해서 코사인 파이를 해주면 X가 되고 사인 파이를 해주면 Y가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간단한 기하학이에요. 간단한 기하학이죠. 근데 이 별거 아닌 게 저기서 시험 문제로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 요걸 알아야 돼, 알겠죠? 뭐 안다기보다는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파동함수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우선 첫 번째, 양자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변수들을 극좌표기로 표현한다. 아시겠죠? 요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부분으로 변수 분리하여 인수분해 된 꼴로 나타냅니다. 변수하고 변수 분리하고 자, 파동함수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 2 했으니까 3이구나. 두 부분으로 변수 분리하고 인수분해된 꼴로 표현한다.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는 건 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매우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동함수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한 식이거든요. 그거를 두 부분으로 그냥 단순 곱하기 인수분해한 꼴로 표현한 거란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왜 이래야 되냐는 왜 이럴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그건 됐고 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했다고 치자. 그래서 변수들을 어떻게 뭐냐면 분리를 했었냐면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 부분의 변수와 위도 경도로 나타나는 방향. 알겠죠? 그래서 거리와 방향을 이 두 개를 분리를 한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논의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기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이드로제닉이란 말의 뜻은 말로는 수소골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의미는 전자가 한 개뿐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만 있는 원자 혹은 이온 아시겠죠? 그런 데서만 이 모든 수식이 정확하게 성립합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근데 힐륨부터 전자가 몇 개가 됩니까? 힐륨부터 전자가 막 2개, 3개, 4개 쭉쭉 늘어나잖아요. 걔들에게는 이 수식이 정확하게가 아니라 근사적으로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그럼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함수꼴들이 다 이렇게 예쁜 수식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근사적 표현이라는 얘기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야. 이게 함수가 뭐 이렇게 막 지수함수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고 이거는 근사적 표현이라는 얘기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야. 정확한 표현이니까 얘는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다?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파동함수가 이제 그 변수들을 거리 부분하고 방향 부분을 나누어서 인수분해된 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각각의 부분 R 보이시죠? R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방사방향 파동함수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방사방향 파동 함수는 영어 표현으로는 radial이에요. 그래서 radial function이라고 쓰고 그냥 우리말로 방사방향 파동 함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영어 표현에서 radial이 있기 때문에 radial의 r을 따가지고는 설라문에 이 r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한 거지. 알겠죠? 그런데 잘 봐. 아까 파동 함수를 규정을 하는 양자수가 있다고 했지. 양자수.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가 파동 함수를 규정하는 거야. 그런데 막 열심히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radial 파트는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로 규정이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없어. 알겠죠? 이유는 없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 그럼 보고 이 수식을 보고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가 관여하고 있나 보다.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확인하면 돼. 자, 그리고 뒤에 y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angula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angular를 지금 어떻게 각 방향 파동 함수라고 쓰고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거를 줄여가지고 y. 알겠죠? 그리고 이 angular function에는 누구하고 누가 영향을 주고 있냐면 가군동량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가 이 angular 파트를 결정하구나 라는 걸 수식을 보고 인식할 수 있으면 돼. 막 달달달 외우면 좋지만 힘들더라도 눈으로 보고 이 표시가 가군동량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로 angular 파트가 결정되는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때 여기 잘 보시면은 요 radial function의 변수는 뭐라 그랬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이 radial 파트의 변수라고 했지. 그 다음 angular 파트의 변수는 위드하고 경도가 이 angular 파트의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식을 잘 보면 이 angular 파트에는 수식을 잘 보면 잘 봐요. 시타 파이가 변수로 있느냐? 그죠? 그래서 세타하고 파이가 변수로 나타나는 함수구나.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여기도 거리에 대한 변수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래서 눈을 크게 떠봐도 거리가 안 보여.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건 뭐냐? 여기에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시거마라고 하는 표현 있지. 시거마라고 하는 표현 있지. 시거마. 이 시거마가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요겁니다. ZA0R. 자, 이런 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문제에서 제시해 주니까 문제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ZA0R을 시그마로 치환한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시그마로 치환한 것이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의미가 뭐냐를 봐야 될 건데 이때 저기에 있는 요 Z는 뭘까요? 저 Z는 뭘까요? 원자번호 이키마쇼. 알겠죠? 원자번호. 그 다음에 요 A0는 52.9 피코미터 정도의 거리를 상수로 저렇게 A0를 표현을 한 것이고 이름으로 부를 때는 보어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보어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부분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지수, 익스포넨셜을 지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수식 쓰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후에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할 때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조금 더 편해서 물리학자들이 거리 R 대신에 시그마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뭔 알겠죠? 알겠죠? 좋아. 그래서 지금 앵귤러 파트에는 세타 파이가 변수로 들어가 있고 레디얼 파트에는 이런 식으로 거리 변수가 시그마로 치환이 돼서 들어가 있다. 됐죠?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백그라운드 요 사실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저기 지워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웠죠? 그래서 지우자.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두 번째 2부터가 1번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될 건데 그 2번을 돌입하기 위해서는 1번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서 3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직접 푼다라고 할 때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지. 우선 첫 번째 레디얼 파트.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레디얼 펑션이라고 쓰기도 하고 레디얼 파트라고 쓰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책마다 좀 다른데 뭐 어떤 책에서는 레디얼 파트, 어떤 레디얼 펑션 이렇게 써서 지금 내가 여기는 레디얼 파트로 내가 습관처럼 써버렸네요. 근데 번역은 뭐라고 한다? 방사방향 파동 함수. 알겠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 두 개 중에서 괄호 1번 문제는 요 녀석 레디얼 파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겠니? 를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요 레디얼 파트 요거에 대한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n. 자, n이 무슨 양자수죠? 주양자수죠. 이 레디얼 파트에 대한 주양자수의 영향.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 레디얼 파트는 지수의 마이너스 시그마 나누기 주양자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 레디얼 파트는 항상 어떤 항이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시그마로 치환된 것을 n으로 나눈 것에 대한 지수함수 꼴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양자수를 알고 싶다. 뭐를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수함수 부분에 시그마를 변수를 나누고 있는 요 자연수를 판단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걸 보면 바로 주양자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주양자수가 뭐겠어요? 이건 주양자수가 뭐겠어요? 바로 n이 1이겠죠? 왜냐하면 시그마를 뭐로 나누고 있어요? 시그마를 1로 나누고 있죠? 이게 주양자수 1인 뭐냐면은 레디얼 펑션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주양자수가 뭐겠어요? 주양자수 2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주양자수가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얘는 주양자수 뭐가 되겠어요? 2고 3이고 3이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주양자수가 3인 걸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주양자수 3인 게 누구란 얘기겠어요? 다. 그 다음 마. 그 다음 바. 알겠죠? 다, 마, 바가 주양자수 3인 녀석이다. 그래서 저런 그래프 수식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주양자수가 뭔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뭐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거 시험에 엄청 무지막지 나옵니다. 시험에 엄청 무지막지 나온다. 자, 저기 잘 보시면 레디얼 노드란 말이 있죠? 보이세요? 자, 레디얼 노드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방사상 마디라고 합니다.
방사상 마디. 자, 이 방사상 마디는 뭐냐? 바로 요 R, 바로 레디얼 펑션이라고 했죠. 이 레디얼 펑션을 0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레디얼 파트가 0이면 파동함수의 값도 뭐가 되겠어요? 이게 0이면 파동함수도 값이 뭐가 되겠어요? 파동함수가 어떻게 표현됐어요? 레디얼 파트에 앵귤러 파트에 곱하기로 표현됐잖아요. 그럼 이게 0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0이겠죠. 그럼 파동함수가 0인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파동함수가 0이다. 바로 뭐냐?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노드라고 하는 건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덩달아 전자 발견 확률도 0이다. 자, 두 번째, 이 레디얼 파트는 항상 어떤 꼴이냐? 항상 구껍질 형태입니다. 항상 구껍질 형태다. 무슨 말 알겠죠? 항상 구껍질 형태다. 요거 외우세요. 알겠죠?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개수 몇 개 있을까요? 레디얼 노드의 개수 아마 미스고가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n 빼기 l 빼기 1개입니다.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지.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아무도 안 보네요. 그래요. 배고프다고요? 윤지 배고프다고요? 왜요? 진짜로요? 빵 하나 줄까요? 빵? 빵 하나 줄게요. 떡 하나 먹을래? 떡? 떡 하나 주면 잘 잡아 먹지. 배고프면 떡 안 먹어요? 내 떡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요? 떡 하나. 자기 떡 하나 먹을래요? 진짜. 배고프면 어떡해. 자, 먹을 만큼 먹어요. 여기 반송시장에서 내가 방금 사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 더 많아요. 나 많이 사왔어요. 자, 빨리 먹어요. 자, 어쨌건 레디얼 노드 몇 개 있다고요? n 빼기 l 빼기 1개. 알겠죠? n 빼기 l 빼기 1개.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그러면 이때 각 경우별 분석을 해보자.
자, 지금의 각 경우벌이라고 하는 건 주형자 수가 3인 다, 마, 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 마, 바. 보십니까? 그럼 저기에 있는 각 경우벌 분석 다 생각해보세요. 다. 자, 다는 이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자, 상수는 0 돼요, 0 안 돼요? 안 되죠. 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 돼요, 안 돼요? 지수가 0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0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있네. 근데 딱 봐도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면 0을 만드는 조건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겠네? 그러면 다는 2개야.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근이 2개가 있으니까 이 녀석에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 나타난다는 얘기야. 레디얼 노드가 2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근데 그 레디얼 노드가 일반꼴로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 n 빼기 l 빼기 1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n 빼기 l 빼기 1개인데 지금 다, 마, 바, n이다 뭐라 그랬어? n이다 뭐라 그랬어? 이거 3이라고 했잖아. 3. 오, 그럼 덩달아 뭐라 할 수 있어? 덩달아 뭐라 할 수 있어요? L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레디얼 파트를 봤을 때 요런 분석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수식을 딱 보고 요 지수꼴에 들어가 있는 요 자연수를 보고 나누어져 있는 분모를 보고 주형자수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그 노드의 개수로부터 각운동량 양자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단은 주형자수는 뭐? 주형자수가 뭐? 3. 그리고 각운동량 양자수가 뭐였어요 방금? 각운동량 양자수 0이었죠. 0. 봐봐요. 레디얼 파트를 주 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는 각운동량 양자수가 3이다, 0이다. 오, 그럼 잘 봐. 주양자수가 3이고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다. 무슨 오비탈이에요? 3S라는 거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먹을만해? 이 집 맛있다니까. 괜찮다니까. 이거 마켓 이 집 있잖아요. 한 6시 넘어가면 다 팔려. 떡이 없어. 내가 여기 주문이 괜찮죠. 그러니까 그 뭐야? 그 배고플 때 떡 먹으면 되지. 그죠? 떡 하나 주면 잘 잡아 먹지. 자, 어쨌건 자,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바로 얘가 3S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오, 그러면 써놓을까요? 다가 무슨 오비탈? 3S. 알겠죠? 다는 3S 오비탈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도 여기에 있는 마도 분석을 해보자. 무슨 말 알겠어요? 마도. 자, 그럼 마 분석해보면 주형대수가 어떻게 돼요? 마는 주형대수가 뭐였어요? 어쨌건 3이죠. 그런데 마는, 자, 이거 0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0 될 수 있어요? 0 될 수 있어요? 0 될 수 있어요? 0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0이면 무슨 의미예요? 0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핵이잖아요. 근데 원자핵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있다 없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은 노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점은 노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0이 안 돼. 이것도 0이 안 돼. 이것도 0이 안 돼. 이것도 0이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레디얼 노드가 없는 거겠지. 그래서 저 마는 레디얼 노드가 0개 있는 거야. 그런데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빼기 1 이 관계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주양자수가 3이라면 각운동량 양자수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오비탈이에요? 주양자수가 3이고 각운동량 양자수가 2면 3D 오비탈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는 3D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바가 남았죠? 자, 바 0 안 되고 0 안 되고 0 안 되고 이건 0 될 수 있어요? 0 될 수 있어요? 0 될 수 있죠. 0 될 수 있는데 근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근이 하나밖에 없죠. 원점 빼면은 시그마가 6일 때가 근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근이 하나니까 레디얼 노드가 반은 한 개 있는 거지. 그럼 n 빼기 l 빼기 1개고 주양대수 똑같이 3이라고 하면 이 경우는 각운동량 양자수가 뭐겠어요? 1이겠죠? 이걸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요? 3p 오비탈.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바가 바로 3p.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같은 원리로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자, 이제 가만히 생각, 이건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이게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바로 봐. 1s라는 거 알겠죠? 자, 주형자 수는 1인데 노드가 전혀 없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각운동량 양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1s 오비탈. 자, 얘는 무슨 오비탈일까요? 얘는 무슨 오비탈일까요? 얘는 무슨 오비탈일까요? 주행계수가 뭐예요? 2. 근데 레디얼 로드 몇 개 있어요? 빵 개 있죠. 그럼 n 빼기 l 빼기 1이 0개인데 주행계수가 2다. 그러면 p 그 뭐냐면은 각운동량 능자수가 1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2p 오비탈이 되는 거죠. 저 연산 그대로 하시면 돼야겠죠. 자, 그다음 요거 주형자수가 2인데 레디얼 로드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2s 오비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따지는 건지 알겠죠? 인지하겠니?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나다라 마바를 이렇게 첫 번째 인덱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 계속 중요한 거 투성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얘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다. 여기 이거 뭘? 2, 3, 5, 4. 이게 하이라이트다. 자, 얘가 어떤 내용이냐면 라가 거기 이제 그 문제를 읽으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방사 방향 분포 함수. 방사 방향 분포 함수. 얘를 어떻게 표현해 봐라. 뭐에 대해서? 주형자수가 3인 것에 대해서.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저 방사방향 분포함수 저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를 살펴볼 건데 이때 거기서 보시면은 방사방향 분포함수라는 말을 원래 영어 표현으로 쓰면 바로 요겁니다. 저기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란 말 있죠. 그거를 방사방향 분포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방사 방향이 radial이고 디스트리뷰션이 분포, 펑션이 함수.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방사상 분포 함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번역은 방사 방향이라는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고 얘는 방사상 분포 함수. 요걸 저 radial distribution 펑션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정의. 자, 정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겁니다. 보통 소문자 P로 많이 쓰는데 고민학 교사는 그냥 F로 많이 쓰긴 했네요. F로 쓰긴 했네요. 근데 보통 P로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뭐 자기 나름이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뭐냐면 봐봐요. R이 뭐였죠?
R이 뭐였죠? 바로 방사상 부분이었잖아요. 방사상 함수였잖아요. 그거를 제곱해.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어떻게 거리의 제곱을 또 곱해.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뭐라고 여기에 있는 방사방향 분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왜 자꾸 제곱에 또 거리를 또 제곱하고 또 곱하고 이게 뭐냐? 이게 또 이제 관련돼 있는 얘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이제 3차원 중적분을 하고 그 의미를 찾고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에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의미만 바로 기억하자. 바로 뭐냐? 핵으로부터 거리. 그게 지금 변수 R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요거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의 변화율. 요것이 바로 저 방사상 분포함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핵으로부터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말이 너무 길잖아요.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완전 축약해서 수능 같은 데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냥 냅다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엄밀한 의미로는 전자 발견 확률의 변화율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방사상 분포함수의 수리적 관계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항상 저런 수리적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PR이 뭐예요? 이거 바로 레디얼 파트 제곱하지. 레디얼 파트 제곱한 다음에 R제곱을 제곱한 것을 0에서 무한대까지 거리에 대해서 쫙 적분을 하면 언제나 1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R이 뭐냐면은 R이 원점으로부터 무한대니까 자, 원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 자, R이 원점이면은 R이 0이면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한대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무한대면은 저 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계산을 했더니 1이 나온다. 바로 언급하고 있는 전자가 우주 어딘가 반드시 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확률이 1이다 라고 하는 건 확률이 100%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원점으로부터 전 우주 전체까지를 적분을 하면 항상 1이 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방사방향 분포함수는 바로 이 녀석을 적분했을 때 확률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의 변화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엄밀한 표현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적분을 했을 때 확률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거 수능에도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에서는 그냥 근데 수능에서 지금 이번 해부터 그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빠졌는데 여러분 전 수능까지는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방사방향 분포함수를 그냥 수능에서는 냅다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전자 발견 확률이 이제 어떻게 되어 나타나느냐? 지금 나이 해줄게요. 시우사.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프. 이게 중요해. 계속 중요한 거 투성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알겠죠? 그래프 표현. 자, 그래프 표현 이겁니다. 자, 그래프 표현 누구에 대해서? 주행자 수가 3인 것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다, 마, 바
요거를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곱해서 거리를 제곱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다마 바니까 다 이걸 제곱해. 이걸 제곱해. 그러면 81제곱 3 2의 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3승 요거 홀랑 제곱 3분의 2승 해갖고 무슨 말 알겠어요? 표현하고 거리에다가 r 제곱을 또 곱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 레디얼 펑션에 대해서 예를 들어 1s 오비탈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s 오비탈의 레디얼 펑션은 r 제곱 한 다음에 이걸 제곱하려며. 이걸 제곱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4 곱하기 z분의 a a0분의 z의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지수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배가 되면 되겠지. 그런데 이 시그마 값이 뭐였었냐면 원래 이거였으니까 z분의 a0 곱하기 r 즉 1s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냥 이 수식이라는 얘기. 이 수식. 그래서 거리 제곱 한 번 곱하고 레디얼 파트 제곱해서 2개를 곱하라는 얘기.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3S, 3D, 3P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그려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 그림의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 그림의 결과 뭐냐?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했다고 쳐. 했다고 치고 그렸다고 쳐. 그럼 그 그림 결과는 이거예요. 자, 여기에 짠. 자, 3은 뭘 얘기하겠어? 3은 주항제수 3. L이 뭐겠어요? 가군동량 영역수겠죠? 0, 1, 2. 그거에 대해서 레디얼 파트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바로 봐. 짜잔. 요렇게 하나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짜잔.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그려지냐면 짜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진다. 아유, 여기 예쁘지가 않네.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이 좋아. 자, 그거 0 그리기 껄쩍스러우면 교재에도 그림이 있거든요. 교재에도 그림이 있으니까 요거를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요걸 따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지금 흰색, 노란색, 파란색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파란색이 3D고요. 노란색이 3P고요. 흰색이 3S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됐나요? 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A, 첫 번째 A, R이 0이면 언제나 0입니다.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 그림 그릴 때 R이 0이면 무조건 함수값은 0입니다. 자, 당연히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 R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0 넣어봐. 0, 0, 0. 알겠죠? 0, 0, 0.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아, 이렇게 원점 통과해서 그려라. 원점 통과해서 그려라. 알겠죠?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B. B.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바로 레디얼 노드 개수를 반드시 생각해서 그려야 됩니다. 레디얼 노드 개수를 반드시 생각해서 그려야 됩니다. 자, 레디얼 노드가 뭐였죠? 레디얼 노드가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럼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위치가 레디얼 노드입니다. 요 위치가 레디얼 노드입니다. 요 위치가 레디얼 노드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잘 봐요. 3s 오비탈은 레디얼 노드 몇 개 있죠? 3s 오비탈은 레디얼 노드 2개 있죠? 그 2개가 요건 거야. 흰거로 표현한 거. 흰색이 3s라고 했잖아. 그지? 요것도 레디얼 노드, 요것도 레디얼 노드. 알겠죠? 그 다음 3p는 레디얼 노드 몇 개 있다 그랬어? 3p는 레디얼 노드 하나 있다고 했지. 그걸 그린 게 요거야. 요거. 알겠죠? 요거. 그 다음 3D는 레디얼 노드 몇 개 있다 그래? 3D는 레디얼 노드 몇 개 있어요? 3D는 레디얼 노드 없지. 레디얼 노드 없으니까 요 3D는 그냥 요렇게 그린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레디얼 노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 우상향 후 극대점을 지나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패턴이 대강 어떻게 생겼냐면, 자, 원점 근처에서는 이렇게 우상향하죠. 전반적으로 우상향하죠. 그러다가 뭐들을 만나고 나면, 극대점들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향했다가 극대점 이후 감소. 알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거는 함수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당함수도 붙어 있고 지수함수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크기는 무시가 되고 이게 도드라진다고요. 근데 이게 크기가 제곱이 돼 버리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거든. 그럼 시그마 값이 작은 원점 근처에서는 이 녀석의 영향 때문에 시그마나 R이 커지면 함수가 증가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 시그마 값이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수함수가 더 급격하게 변해요. 아니, 다항함수가 급격하게 변해요. 지수함수가 급격하게 변해요. 시그마 값이 커지면. 그때는 요 지수함수가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하겠죠. 그러면 시그마 값이 커지면 이 녀석의 마이너스에 의한 감소함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수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여기 줄게요.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이압. D. 핵으로부터 평균거리.
자, 얘는 기존에 알려진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이 뭐냐? 기존에 알려진 수식이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자, 이런 수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나도 수식 보고 쓰고 있으니까 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전자까지의 평균적인 거리가 이렇게 계산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식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이런 결과가 나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바로 요렇게 우선 첫 번째 요 수식이 잘 보세요. n제곱이 커지면 자, 이거 어떻게 돼요? n제곱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바로 커지죠? 커져.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항례수 1일 때보다 2, 3, 4로 될수록 핵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멀어진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이건 보어 원자 오비탈의 결과하고도 같으니까 무슨 말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역시 또 이 부분이에요. 자, 바로 뭐냐? n이 같을 때 L이 커지면 요 평균 거리는 어떻게 돼요? 주항대수가 고정됐어요. 주항대수가 고정돼 있는데 가운동량 양약수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평균 거리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잘 봐요. 여기 보시면은 주항자수를 고정해. 그럼 이 상태에서 가운동량 양약수가 커지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오호라 이걸로부터 바로 3S 자 이걸로부터 3D 3P 3S의 평균적인 거리가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더 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핵으로부터 더 가깝고 어디가 핵으로부터 멀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S, 3P, 3D 중 핵에 제일 가까운 건 3D 그 다음 3P 제일 먼 건 평균적으로 3S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핵으로부터 각 오비탈까지의 평균 거리를 이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한 거야. 어떻게? 극대점 있죠. 가장 큰 극대점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가 평균 거리야. 그죠? 평균 거리. 극대점 근처긴 한데 극대점에서 살짝 벗어난 거리. 그게 3S 오비탈까지의 평균 거리예요. 알겠죠? 그 다음 3P 오비탈은 극대점에서 살짝 벗어난 여기가 3P 오비탈까지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3D 오비탈은 역시나 극대점에서 살짝 벗어난 여기가 3D 오비탈 전자까지 핵에서 평균 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3S보다 3P가 더 핵에 더 가깝게 3P보다 3D가 더 핵에 더 가깝게 그려져 있는 것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그리시면 안 돼요. 이 극대점 위치가 3S를 더 가깝게 그리면 틀려요. 그걸 그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3S, 3P, 3D 중에서 3S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평균 거리는 3S가 멀고 3D가 가까워요. 그걸 요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덩달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잘 봐요. 여기 극대적 함수값이죠. 극대적 함수값이죠. 요 극대적 함수값이죠. 어떻게 그려라? 극대점 함수값이 점점 감소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즉 최대 극대점에서 평균적으로 3D를 더 가깝게 3S를 멀게 그리는데 그때 극대점의 함수값이 3D가 제일 크고 3S가 제일 작게 그래프 패턴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점점점 감소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점점점 감소하게 그려야 될까요? 자, 아까 요 모든 그래프의 아래쪽 총 면적은 얼마라고 했죠? 이 그래프 아래쪽 총 면적은 항상 뭐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그게 전자 발견 전체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3S 거건 3P 거건 3D 거건 아래쪽 면적을 적분해서 다 구하면 똑같이 1이 나와야 돼요. 즉 세 그래프 모두 아래쪽 면적이 동일한데 3D는 핵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더 치솟아야 아래쪽 면적이 같아지지. 3S는 밑변이 넓잖아요. 밑변이 길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야 아래쪽 면적이 1로 다 똑같아지지. 마치 삼각형으로 근사를 하자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때 핵심 어떻게? 첫 번째 무조건 원점에서 시작. 알겠죠? 원점에서 시작. 두 번째 노드 개수 표시. 알겠죠? 노드 개수 표시. 그 다음 전반적으로 우상향 후 극대점 이후 감소. 알겠죠? 그 다음 평균 거리가 누가 더 가까워? 3D가 더 가깝고 3S가 더 먼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극대적 함수값이 3D가 더 크고 3S가 조금 더 작게. 알겠죠? 요런 식이 되게 그래프를 완성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것이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고민한 선생님께서 네. 개수가 n-l-1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유까지는 됐습니다. 이유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네, 절대 시험. 저 n-l 빼기 1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기에 함수 수식으로부터 개수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앵귤러 파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 얘기까지 더해주시면 됩니다.